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어제 그 부동산 규제 여러 가지 완화가 발표가 되어서 사실 뭐 주제 자체는 정부에서 주제 자체는 뭐 경제 전반에 대한 뭐 23년 뭐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그중에서 주요 꼭지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그 관련해서 이제 규제를 어떻게 완화를 하고 어떻게 뭐 추진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얘기가 많아서 사실은 그거를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중에서 이제 제가 되게 심플하게 몇 가지 가장 중요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짚고 또 그냥 안 봐도 될 거 이런 것들은 좀 날려주고 예, 요런 설명을 좀 드리고 그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그 배포한 자료 중에 이제 부동산 장표 캡처해서 이렇게 공유 드린 건데 뭐 그냥 되게 얘기가 많습니다.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여기는 그냥 뭐 이렇게 하겠다 뭐 계획 거의 뭐 그냥 의지 그런 거고 사실 뭐 공급 계획을 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되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하겠다 요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최선을 다해도 어차피 목표대로 하지도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또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저는 나중에 공급 부족으로 오히려 그 예를 3기 신도시 같은 게 더 밀리면서 추후 공급 부족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오히려 우려도 들 정도고 여기도 뭐 기존에 이미 실수요자 대상으로 규제를 개선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추진을 하겠다. 뭐 추진해 보겠다. 합리적으로 한번 조정해 보겠다. 뭐 요런 것들이지 특별하게 확장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확장난 거 없고 여기도 뭐 별거 뭐 특별히 확장난 정책 같은 건 없고 하니까 여기 두 개만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주택자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요거 부활하는 그 내용 딱 두 개만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사실 뭐 그냥 나중에 실제로 발표되고 나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딱 네 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했어요. 되게 많은 내용 중에 요 네 가지만 보시면 된다 지금은. 그래서 네 가지를 압축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취득세 중과 완화. 뭐 아시죠? 예, 그다음에 단기 양도세 완화. 여기서 추가로 여기서 곱하기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이제 완화하는 걸 1년 연장한다. 그 1년 연장 플러스 사실 내년 세법 그 개정안에서 아예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겠다. 요 얘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같이 본다라면은 단기 양도세를 완화하는 거를 그냥 무주택 뭐 1주택자 그다음 다주택자 다 똑같이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주택자 LTV 완화 요거는 사실 뭐 뒤쪽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그렇게 뭐 큰 효과는 없습니다. 예, 큰 효과는 없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뒤쪽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장기 임대 사업자 부활 요거까지 네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취득세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입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네, 취득세 중과 완화가 이제 요렇게 되는데 보시죠. 이렇게 기존에는 굉장히 이제 슈퍼 중과 정말 그때 유동성장으로 막 부동산이 이제 너무 이렇게 타오를 것 같으니까 굉장히 센 이제 규제를 냈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 상승력이랑 유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요것조차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뭐 오히려 요거 대신해서 이제 풍선 효과로 이제 저가 주택으로 몰렸던 그런 효과만 있었을 뿐인데 지금 슈퍼 중가를 한 절반 정도로 완전히 예전으로 되돌리는 건 아니고 절반 정도로 줄여주는 그런 지금 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2주택까지는 물론 완전히 일반 과세가 돼서 완전 여유가 있는데 3주택부터는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사실 6% 곱하기 이제 요게 취득세만이고 등록세 합치면은 뭐 6. 몇 프로 이렇게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예전에 막 그 시중에 돈이 많고 막 그 심리가 막 이렇게 막 올라설 적에는 이 정도 완화됐으면 굉장히 큰 완화겠지만 지금의 심리로는 요런 걸로도 뭔가 매수 심리를 이렇게 부추기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특히 3주택 이상의 어떤 투자자들이나 어떤 사업자들이 요렇게 주택을 좀 더 매입하는 그런 취지였다라면 이건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이미 그렇게 여론이 나와 있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주택을 어떤 주택을 사든 다 6%씩 되는데 요거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세지 않다. 그렇게 완화가 강하지 않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6%도 충분히 부담스럽다. 요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바로 시장에 이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예, 요거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내 입장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주더라도 내 입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다주택으로 투자를 좀 돌려보고 싶다. 뭐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내년 상반기 내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2주택 매수할 적에 일반 과세니까 뭐 일반 취득세니까 2주택 매수할 적에 좀 더 큰 덩어리를 사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싼 것들 혹은 이제 공시가 1억 이하를 사 가지고 절세를 취득세 절세를 하는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 매수하는 순서가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2주택 매수할 적에는 상대적으로 고가에 해당하는 투자 주택을 사고 그다음부터 이제 저가 주택으로 쌓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바로는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세진 않겠지만 추후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지고 경제가 안정화되고 역전세 문제가 해결되고 뭐 요렇게 돼서 이제 시장이 꿈틀꿈틀하게 되면은 고때 이제 시장 반등에 있어서 이제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고 정도의 이제 효과는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대충 뭐 고 정도의 이제 스탠스를, 그러니까 지금 되게 굉장히 주택 시장이 힘들다 요렇게까지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 경착륙은 막지만 요게 또 막 투자세가 늘어나는 고런 걸로는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일단은 중간 정도로 놓고 뭔가 약간 간보기 요렇게 좀 하는 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은 뭐 크게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추후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활용할 때는 요런 거 참고하시고. 다음은 단기 양도세 완화. 단기 양도세 완화는 기존에 이제 또 역시 그 양도세 중중과를 그 매기고 나서 이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이하로 보유하다 한 다음에 팔았으면은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대부분은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특히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지방세 합치면 77%, 66%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집값이 올라도 이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77%는 똑같은데 2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일반 과세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리 보유를 해도 66%이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 자체가 막혀 있었다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년 미만은 45 플러스 지방세, 그다음에 1년 이상은 이제 중과세가 폐지돼서 일반 과세로 그 전환이 되게, 양도세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 중과세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상만 보유해도 1년 1일만 보유해도 중과세가 매겨지지 않고 일반 과세로 팔 수 있기 때문에 투자적으로는 굉장히 용이해졌다고,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양도세 중과 자체도 이제 다주택자 유예가 됐기 때문에 다주택자 뭐 1주택자 상관없이 똑같이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고, 단타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단타라는 게 막 2달 3달 보유하고 파는 요 정도는 아니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성격상 사실은 1년 초반 정도 보유했다고 해도 저는 단타 거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투자가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부가 추진을 하는 거겠죠. 그 일반 주택의 요 단타 거래보다도 분양권 투자가 가능해졌다라는 측면이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가장 핵심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분양권 투자가 가능해져서 분양권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은 이제 미분양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방점을 둔 그런 정책인 것 같고,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은 시장 상황은 그렇다고 해서 뭐 단타나 분양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리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약해질 때 분명히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취득세보다 오히려 3주택, 4주택은 여전히 그 중과가 강한 그 취득세보다 요게 시장에는 더 좀 활발히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주택자들이 요 분양권 투자, 특히 이제 하락장에서 규제가 많이 풀렸을 적에 먼저 살아나는 건 분양권이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요 분양권 투자를 조금 이렇게 활발히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추후 만약에 좀 상황이 괜찮아지고 지역별로 좋은 컨디션의 기간에 접어들게 되었을 적에 좀 분양권 투자를 해볼 만도 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쯤에 이제 중저가 지역에, 일단은 요런 거를 한다고 해도 지금 서울 막 강남 혹은 마영선 요런 데에 해당될 건 아니고, 이제 중저가 지역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좀 미분양 해소에도 조금 요쪽은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 LTV 완화의 요구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는 그렇게 저는 센 규제 완화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담보대출이 금지였는데 그거를 이제 올려준다는 건데, 사실 규제 지역 자체가 지금 거의 대부분 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에 또 서울의 일부 지역까지 해제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애초에 지금 규제 지역 완화가 우르르 되면은 애초에 요 주택담보대출 금지 자체가 굉장히 약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조금 고가 주택에 해당되는 지역에 조금 그 혜택을 주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고,
또 하나는 이제 DSR이 이미 있기 때문에 완화를 해도 이제 다주택자가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계가 있고 요게 DSR을 뭐 배제해 준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되게 큰 효과가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요게 되게 무슨 유동성을 막 키워주는 그런 효과는 전혀 없고, 대신에 이제 좀 버틸 수 있는, 좀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뭐 예를 들면 내가 실거주 주택을 옛날에 사서 주담대가 이제 없거나 이제 적은 상황일 때 그 다주택자가 이제 생활안정대출을 30%까지 받을 수 있으면 꽤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안정대출, 내가 지금 자금이 빠듯할 적에 내 집을 활용해서 생활안정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좀 용이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전세가 이제 영 나가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고 30% 대출 받고 모자란 거 현금 채워서 이제 그 세입자 이렇게 임차인 내보내는, 그래서 공실화를 만들고 전세가 높아질 때까지 뭐 버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보증금을 못 내줘서 뭔가 막 경매에 넘어가거나 이런 뭐 문제가 생기는 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효과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 외의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다주택자 이주비,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뭐 리모델링 같은 데서 다주택자도 이제 30%까지는 이주비를 받을 수 있고, 또 1+1 이렇게 소유주 같은 경우에도 30%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비 사업 중에 조합원들이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다. 특히 이제 이주비 같은 경우는 DSR도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활용할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 임대 사업자가 부활했는데, 요것도 저는 조금 좀 약하지 않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뭐 이렇게 부활한 건 아니라서. 사실 요 얘기가 계속 군부를 계속 짚였는데, 그 얘기가 나올 때 이미 전세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대책이 지금 급한 거야라는 뭐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됐어요. 아마 그 눈치도 좀 봤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단기 부활을 좀 바랬던 사람들이 많은데, 요거를 아무래도 활성화를 좀 맥시멈 시켜가지고 지금 뭐 미분양 사태나 이런 거래 절벽 같은 걸 해결하려면은 단기를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장기 10년짜리 장기만 이제 복원을, 그다음에 매입 임의를 복원을 한 상황이라서 단기가 부활이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제가 보기에 좀 아쉽다기보다는 좀 요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 게, 이제 지방세, 이제 취득세의 이 감면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라고 하면은 임대를 할 사업자니까 주택을 사실 많이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데, 취득세가 중과가 배제가 되지 않아요. 취득세, 아까 말씀드렸던 요 취득세 요 중과를 임대사업자도 그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4주택 이상의 사업을 하려면은, 3주택,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3주택 이상 사업을 하려면, 혹은 비조정 같은 경우는 4주택 이상 사업을 하려면은 주택을 매입할 때마다 6% 플러스 등록세 한 7% 정도의 취득세를 내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할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그나마 이제 신규 아파트 매입, 이게 뭐냐면은 최초 분양에서 이제 그 입주하는 거, 예, 예, 그거를 임대하는 사업, 매수해서 임대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이렇게 감면해 준다는 거고, 기존 주택을 매수해서 임대해서 임대 사업자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없어요. 취득세 감면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중과를 먹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게 누가 임대 사업자를 할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취득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반쪽짜리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외에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구체적으로 막 법안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거나 뭐 이렇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기존의 뭐 10년 임대 같은 경우에 뭔가 어 양도세 100%뭐 면제 뭐 요런 것까지 했던 기존의 가장 혜택이 맥시멈이었을 때 대비해서는, 사실은 지금 요렇게 발표된 것조차도 그렇게 완전히 혜택을 다 복원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뭐 여기에서 15년까지 확대한다는데 15년 가지고 누가 새로 등록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게 나왔고, 그래서 새로 주택을 매수하는 뭐 그런 효과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이미 내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종부세를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뭐 등록을 하는 요런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매물이 줄어들고 뭐 임대 매물은 좀 늘어나고 뭐 요런 식의 효과를 거두겠죠. 근데 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매수가 좀 더 활성화된다. 요런 거는 일단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되게 시장이 막 타오르는 상황이면은 또 모르겠지만 지금 뭐 그런 반응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완화가 있는데 요게 이제 좀 세다고 세다라기보다는 생각보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거는 기존에 기대했는데 기대보다 좀 약하게 나왔고, 사업자한테 대출을 오히려 비임대 사업자보다 더 이렇게 완화해 준다라는 거는 나중에 이 좀 시장이 좀 거래가 많이 활성화됐을 적에 요게 오히려 좀 주요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겠다. 사실 그 2017년에 파리 대책이란 거를 냈을 적에 그때 이제 등록 임대 사업자를 엄청나게 혜택을 막 줬는데, 그때 사람들이 엄청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었던 이유가, 그때 일반 사람들은 뭐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LTV 40%까지밖에 안 됐는데 임대사업자는 70%까지 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임대사업자들이 막 투자를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몇 프로일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사업자한테 규제 지역 내 LTV 상한을 이제 확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요게 좀 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 나중에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요거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지금 당장 시장의 심리가 꺾인 상황에서는 이것도 뭐 큰 효과는 발휘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안정화되고 나서, 그러니까 뭐 금리나 역전세나 뭐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고 나서 좀 반등할 적에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요 얘기들이 다 앞서 말씀드린 취득세 감면이 좀 약하고, 단기가 부활이 없어서 아쉽고, 양도세 혜택도 예전보다는 조금 약해진 상황, 그럼 장특공제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 물론 이 모든 게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조금씩 만져질 테니까 그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출 규제 완화는 물론 영향을 제가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확정이 아니라 추진이에요. 추진해보겠다. 요것도 그래서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된다. 네, 전반적으로 조금 오래 기대했던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조금 약간 김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추진을 할 적에 뭐 취득세 이런 쪽 보완이나 뭐 그런 것들을 실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입법 과정에서 조금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사람들이 뭐 요거 가지고 자꾸 들뜨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뭐 별거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여러 투자자들이나 뭐 블로거나 뭐 이런 분들 뭐 요거 발표되고 막 매물이 들어갔고 뭐 얼마에 거래가 됐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당장 시장을 뭐 영향을 줄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해당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고, 지금 요거보다 지금 그 악재가 여전히 훨씬 강하거든요. 뭐 여전히 초고금리 상황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역전세난 굉장히 강하게 역전세난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세가 계속 하락 중인 상황이라서 이런 걸로 뭐 특별하게 뭐 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게 위로 반등을 한다거나 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시고 추후 내년 상반기 뭐 전후, 그러니까 내년 중반 전후에 이제 약간 여러 가지의 그 크리티컬한 문제들이 조금 괜찮아진다라고 싶을 적에 요런 완화 정책들이 효과를 그때 조금씩 발휘하면서, 특히 이제 중저가 시장부터 조금 건드려서 좀 상승의 힘을 좀 더해주는 그런 효과로 저는 생각할 수 있겠다. 요 정도로 마무리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들뜨지 마시고, 하지만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나중에 내가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대응을 해서 반영을 해서 내가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